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3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가지고 국민 경선을 하자는 제안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뉴스가 방금 조선닷컴에 실렸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 오전 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단일화 꼬리표를 달고 본선거를 치르면 계속 방어적 단일화 프레임에 갇혀 선거를 치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대선 후보 등록 후 국민 경선에 의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모든 것은 국민 뜻에 맡기고 본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후보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오늘 오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예정된 기자회견은 일단 보류했다고 합니다. 국민의당 선대위에 따르면 김 교수는 오늘 PCR 검사 결과 양성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밀접 접촉자인 안철수 후보는 과천 선관위 후보 등록을 위해 대기하던 중 관련 소식을 전달받고 인근 보건소에 PCR 검사를 받으러 갔다고 합니다. 후보 등록은 이태규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이 대리로 해서 마쳤습니다. 안 후보는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 경선에 의한 단일화, 그리고 국민의 힘에서 추진했던 단판에 의한 단일화, 두 가지 단일화 방식이 서로 엇갈리게 되겠는데, 여기에 이제 공이 윤석열 후보에게 넘어왔습니다. 문제는 어떤 식으로 단일화를 하느냐인데, 국민 경선을 할 경우에는 결국 여론조사를 하자는 건데, 자,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 방식이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째, 일반 국민들에게 물을 것이냐, 아니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것이냐, 이죠.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됐는지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역선택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50%를 반영한다. 그리고 당원 투표를 50% 반영한다. 이렇게 섞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역선택이 들어와 가지고 홍준표 후보가 앞서갔습니다. 그러나 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겨가지고 결국 합산을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승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이번에 적용한다면은 일반 국민 투표를, 일반 국민 여론조사죠.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한다. 그래야 50%씩 배분해서 합산해가지고 평균을 낸다. 뭐 이런 방식이 되겠는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는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역선택이 들어가고, 그게 최근에 실시한 여러 여론조사에서 그 역선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윤석열 지지자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다고 거절하기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의 경선 방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결과는 윤석열 후보가 상당한 차이로 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물어보면은 아주 크게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물어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도 있고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쨌든 공이 윤석열 측으로 넘어왔으니까 윤석열 측이 빨리 대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좀 촉박하죠. 일단 후보 등록 내일까지 끝내고 인쇄할 때까지, 투표용지 인쇄할 때까지의 기간 내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아마 토론을 한 번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토론하고 바로 직후에 여론조사를 한다. 그러면 여론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는 방식에 대한 또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무선 전화로 하느냐, 유선 전화로 하느냐, 전화 면접원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어디에 여론조사 기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합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맞춰질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러나 윤석열 후보로서는 이 국민 경선 제안을 일단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아가지고 세부 협상에 들어가야 하는데, 결국은 실무자들에게 맡기지 말고 두 사람이 한 분은 만날 테니까 만나서 거기서 총괄적으로 결정을 해야지, 이거 지리하게 끌면은 단일화 효과가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윤석열 후보 쪽도 그것을 걱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지금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45%까지 올라가는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17%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8%로 떨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여론조사 방식에 의해서 안철수 후보가 범야권 대통령 후보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정의의 원칙에도 반하고 무리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꼭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기운이 또한 강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얼마나 대범하게 승부를 거느냐, 여기서 또 한번 윤석열 후보의 진면목이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일화 하면은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가 성공적이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실패한 단일화입니다. 2002년에 두 사람이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를 해서 노무현 후보가 결정이 되고 바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때까지 상당한 차이로 이기던 이회창 후보를 앞서가면서 결국은 50만 표 차이로 당선되었지만은 중간에 이 단일화가 깨어졌습니다. 투표 하루 전에 정몽준 씨가 노무현 후보의 반미 발언을 문제 삼아서 단일화를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 실패한 거예요. 단일화에 성공한 것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 사이의 단일화가 성공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화가 반드시 성공적이라는 보장은 없고, 이 단일화하는 과정이 얼마나 신속하냐, 국민들을 피로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이 단일화, 이게 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작용이 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철수 후보 측의 공식적인 반응이 나오면은, 발표가 나오면 다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